장애인 콜택시 위탁 운영 업체가 장애인들이 민원을 내자 업무 방해로 고소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위탁 운영 업체가 콜택시 이용자인 장애인을 업무 방해로 고소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전합니다. 장애인들이 군산시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을 맡고 있는 위탁업체를 바꿔달라는 겁니다. 이들은 이 업체가 여러 차례 콜택시 예약을 누락하고 배차를 요구하는 장애인들을 불친절하게 대했다고 주장합니다. 10시만 되면 여기 용동 같은 데 가봐요. 상가불 다 꺼져요. 근데 뭘 나오려고 그래요. 야간에 다니다가 급하면 119를 불러야지. 왜 장콜 타려고 그래요. 반면 위탁업체는 그런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한 장애인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업무를 방해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두 분이 지속적으로 불안감 형성과 또 우리 일하는 직원에게 감내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인격 모독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자리도 아닌데 왜 하느냐, 그 입에 너무나 수치감을 불러일으킨 말을 많이 하길래. 장애인들은 콜택시 운영 방식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했을 뿐인데 고소장을 내밀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장애인으로서 제 이동권을 보장받고 싶고 제가 직접 다니고 싶거든요, 사실은. 문제를 제기했을 뿐인데 이게 고소가 됐다라는 것이. 장애인 콜택시 위탁 운영업체는 해마다 군산시로부터 4억 7천여만 원의 운영비를 받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단체가 장애인의 문제 제기에 고소로 대응한 일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군산시의 지원을 받는 장애인 콜택시 회장이 콜택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택시 기사들에게 개인 업무를 시켰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의 장애인 콜택시 위탁 운영업체입니다. 군산시로부터 매년 4억 7천여만 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장이 택시 기사들에게 장애가 없는 자신의 지인들을 10여 차례 이상 태워주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기사들이 회장 지인들을 태우고 다니는 동안 정작 장애인들은 제때 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대여섯 명씩 있고 집집마다 다 여기저기 다 이렇게 내려주고 댕기하고 콜택시에다가 내가 올려서 실어서 대하창에 가서 내려주고 그리고 펴주고 돌아와야 되는. 회장은 차량 운영에 여유가 있을 때 합의하에 결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럼 지금 체결을 했던 것이 저 단독으로 한 건 없었습니다. 주말에는 기사들을 회장 개인 업무에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논의를 제가 강제로 시킨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논의 같은 게 끝나고 나면 큰 비용은 아니지만 또 한 5만 원씩 가서 식사도 하고 또 금전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사들이 강요를 당했다고 하소연합니다. 개인 사유지에서 그렇게 이제 관리해야 될 뭐 잡초 제거나 뭐 모내기 그리고 뭐 청소 논 관리 이런 것들을 항상 휴일이면 이렇게 저희한테 지시하셔가지고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너무 티날 정도로 이제 이런 불이익을 주시니까.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사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군산시는 해고 통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계약 해지를 중지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10여 명의 기사들은 계속되는 회장의 갑질을 견딜 수 없다며 회장 교체와 군산시의 직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군산시는 뒤늦게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군산 시민의 소리 이소영입니다. 저희가 오늘은요, 얼마 전에 TV 뉴스에 나왔죠. 군산시 장애인 콜택시 그 이용의 논란에 관해서 두 군데에서 TV 뉴스에 나왔는데 그것에 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김영진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신 분이, 제 옆쪽에 계신 분이 군산 척수 장애인협회 회장님.
네, 김현우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여성분은 똑같이 척수장애인협회 회원이면서 인권 인식 개선 강의도 하신다는 심지선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장애인의 소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봤는데 여러분들은 보셨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어요. 저 TV에 두 군데서 이제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거를 보기 전까지는 저도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 많았었는데요. 그걸 보니까 되게 속이 상하더라고요. 자, 저도 알게 모르게 무슨 잘못을 하지 않았나, 모르고 지나간 게 있었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도 들었고요. 마침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장애인의 소리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오늘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우선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는 잘 모르고 시내를 돌아다닐 때 본 적도 사실은 없어요. 근데 장애인 콜택시라는 게 군산에서 운영된 지 얼마나 됐나요? 올해로 10년째예요. 아, 10년이요? 네, 네. 그러면 이 10년 동안에 10년이면 올해가 2017년이니까 2008년? 2007년? 그때부터 운영된 거네요? 네. 그러면 이게 뉴스에 잠깐 보니까 군산시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 한 거 보니까 뭔가 군산시에서 도움을 주고 연결이 돼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럼 뭐 위탁이든 뭐든 연결된 업체가 하는 것 같은데, 군산시에 이런 장애인 콜택시를 하는 업체들이 혹시 많나요? 지금까지 두 군데였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면 이제 10년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 전에 그러면 그 두 군데 중에 뭐 한 군데가 지금 현재 하는 것이고, 네. 나머지 한 군데도 했었던 것인데, 어떤 식으로 몇 년 동안 했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이게 3년씩 위탁하는 방식이고요. 네. 그전에 그 9년 동안은 군산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네. 운영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 9월부터 올 이제 9월까지가 이제 딱 1년째인데 예. 장애인 복지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계세요. 아, 한 번 위탁을 주면 1년이 아니라 보통 3년씩이고, 네. 그 전에 3년, 9년은 군산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했고, 다시 지금 10년째니까 만 1년이 9월에 되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지금 TV에 논란이 된 네. 군산시 장애인 복지회라고요. 네. 그럼 이 군산시 장애인 복지회는 뭐 무슨 협회가 뭐 따로 어떻게 조성이 돼 있는, 제가 죄송해요. 장애인 협회를 잘 몰라가지고. 사단법인도 아니고 사회복지법인도 아니고 그냥 개인 시설이라고 알고 있어요. 개인 시설이요? 네. 사단법인도 아니고 개인 단체. 사회복지 시설도 아니고 개인 단체인데 그냥 이름만 장애인 복지회라고 붙었다고, 그러면 이게 시청에서 일을 줄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요. 네. 아, 그럼 아니, 뭐, 시에서 원래 이 선정할 때 네. 그 자격 요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네, 그 네. 자격 요건에 합당한 단체를 선정을 했겠죠. 이제 그 자체는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아, 예. 일반 사단법인 아니고 사회복지가 아니더라도 뭔가 뭐 자격 요건이 되면, 있으니까 어쨌든 줬을 선정은 될 수 것이다. 있다. 그게 아니면 뭐 서류가 통과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시청에다가 뭐 연락을 해보진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상식을 할 때 그렇죠. 어쨌든 통과가 됐으니까. 그러면 저 뉴스에서만 봤을 때는 4억 7천만 원이라는 거를 지원을 한다는 거니까 이 단체가 이거 일을 할 때 그 장애인 콜택시 대수가 혹시 몇 대인지는 아시나요? 17대예요. 아, 17대. 네. 그러면 이 17대도 일단은 시청에서 마련을 처음에 시작할 때 10년 전에 해줬던 거죠. 개인이 한 게 아니고. 아니죠. 네. 시에서 마련을 해준 거고, 네, 네. 매년 4월, 이게 3년 계약이지만 매년 4억 7천만여만 원씩이 지급되는 거죠. 3년에 4억 7천만여만 원이 아니고. 아니죠. 네. 그럼 이 매년 4억 7천여만 원이라는 거는 이 17대를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뭐 제반적인 돈이랑 기사님 월급이랑 네, 네. 운영비 뭐 이런 것을 쓰는 것이겠네요. 네, 네. 그러면은 장애인 분들이 이렇게 택시를 불러서 탈 때 그럼 요금은 공짜인가요? 아니에요. 일반 택시 요금의 50%예요. 아, 공짜는 아니지만 네, 네. 50% 정도는 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거 알 수 있나요? 그러면 뭐요? 이 운영을 하는데 수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 택시 요금이 아시는 수익이겠죠? 아니, 운영비하고 인건비 제하고, 혹시 그리고 나머지 이제 운행비죠. 네. 운행비 받고 이 금액으로 해서 1년 사업을 하게 되면 응.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인지 혹시 알 수 있어요?
그거는 관계자가 잘 아니면 모르겠어요. 모르죠. 여기는 이용객일 뿐이고 제가 생각할 때 그 업체의 관계분들이 네. 아니면 우리가 월급이 얼마 나가는지도 네. 모르고 맞아요. 뭐 기름값이 한 달에 얼마가 드는지도 모르니까 그것까지 이제 예측을 해볼 수는 없고 이제 누군가 그 업체에 계신 분이 이 자리에 나왔으면 저희도 참 좋았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연결이 안 돼가지고 그건 참 죄송하게 운영 생각합니다. 주체 측에서도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그거는 부분도 이제 저희가 그 감안해야 입장을 하니까. 모르니까 일단은 오늘 제목처럼 저희는 일단 이분들이 뭔가를 요구하고 좀 지켜줬으면 하고 바라는 것들을 일단 그렇죠. 듣는 시민의 소리 시간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제일로 궁금한 거 본론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대체 뭐가 문제여가지고 이렇게 TV까지 방송이 나오게 됐는지 뭐 누가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지. 실시하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10년째라고 했잖아요. 네. 이렇게 그 전까지는 이런 장애인 콜택시 뭐조차 없어서 많이 불편하게 살았지만 예. 이제 또 그런 걸 누리다 보니까 사람이 또 자꾸 욕구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누구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리인데 24시간 되지 않는 게 가장 문제였어요. 아, 24시간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시간은 어떻게 돼요? 그 9년 동안은 아침 8시부터 6시까지였어요. 어. 근데 이제 이쪽 넘어오면서 9시까지 시간이 늘어났고. 아, 그러면 일단 네네. 약간의 개선은 됐네요. 네, 개선은 좀 됐어요. 3시간이 늘어났으면. 네, 예, 네, 예. 네. 그런데 개선이 됐는데 이것 정도만 해도 너네들은 응? 감지덕지 해라. 뭐 이런 뉘앙스로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굉장히 많이 상처를 받았죠. 아, 그런 느낌으로 대답을 네, 들으니까. 항상 저희는 그러니까 희망적인 답변을 듣고 싶었어요. 맞습니다. 당신도 똑같이 우리랑 사람인데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우리가 그쪽을 목표로 잡고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싶었어요. 정말로. 그런데 한 번도 담당자들이나 그 운영업체 대표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많지는 않지만 우리도 새벽에 나가면 간혹 택시가 지나다니잖아요. 네, 뭐 네, 누군가는 수익이 발생을 하든 안 하든 뭐 개인적으로 회사에 속해서 시간이 돼서 가든 개인 택시를 하든 그럼요. 돌아는 당기는데 네, 네. 일단 시에서 지원을 받고 복지 쪽으로 어느 정도는 말하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인이 생각할 때 어느 정도는 봉사의 정신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하잖아. 일반인들은 쉽게 할 수 없는 사업이니까 마음속에 그래도 일반인보다는 나은 봉사의 정신이나 누구를 돕고 싶은 마음이 바탕에 깔려 있는 사람들이 이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24시간이면 17대 중에 최소한 한 대나 두 대라도 네, 돌아가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뭐 그런 바람이신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시작은. 타도시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그 정도쯤은. 네. 그래서. 자, 그러면 그 24시간 운행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또 뭐가 문제가 됐죠? 그 접수를 받으시는 과정에서 누락을 자주 시키셨어요. 아. 그 굉장히 저희들한테는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추위에서 1시간 동안 떨어야 되고, 이 땡볕에 1시간 동안 노출돼야 되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고, 그러세요, 이용자들이. 아, 이게 전부 예약제라고 하셨죠? 예약제, 이제 요즘엔 좀 직콜도 좀 되기는 하는데, 거의 다 예약제라고 보시면 돼요. 예약제인데 예약을 해서 분명히 예약을 했는데 뭐 기다리면 안 오거나 네. 아니면은 지연이 돼서 시간을 좀 어기고 오거나 네, 그런 일이 네. 자주 발생하나요? 네, 많이 있었죠. 그러면 예약제라고 하는 거는 예약을 보통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보통 그전에는 뭐 일주일 전에 예약하든가 뭐 그랬었거든요. 근데 점차 날짜가 조금 좁아져서 이틀 전 예약, 하루 전 예약. 아, 네, 일단 요- 이틀 전 네, 예약, 하루 전 네. 예약까지는 가능해졌고. 네, 네. 그리고 어떨 때는 직콜도 가능해요. 아, 네. 그거는 다행이네요. 월수금을 제외하고 목요일 뭐 이럴 때 화요일 이럴 때는 차가 많이 좀 한가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더 자세한 예약 시스템은 저기 하루 전, 이틀 전 그렇지만은 그러면 시간을 정해주면은 뭐 내가 원하는 시간 아무 때나 예약은 가능한가요? 그건 아니고 30분 단위로 예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10시에 약속이 있다 그러면 9시 반에 타야지 돼요. 아, 그럼 네. 9시 반에 만약에 예약이 뭐 다 찼다 그러면은 9시에 타야 돼요. 아, 그게 뭐 이틀 전, 3일 전에 예약을 하는데도 그렇게 막 많이 차나요? 네, 탈 수가 있어요. 그럼 군산에 장애우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장애인들이 그 지체 장애인만 9,000명 정도 들었어요. 아, 택시는 17대밖에 네, 안 되고. 네, 네. 근데 이제 그 택시를 보통에 뭐 약간 뭐 다리가 불편하거나 장애라는 게 꼭 다리 쪽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눈도 안 보일 수도 있고, 네, 귀도 안 들릴 네. 수도 있고, 뭐 손이 불편할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은 뭐 보호자나 누가 있으면 일반 택시도 뭐 그럼요. 워낙 가능하니까. 네. 뭐 그리고 심지어 장애가 있어도 운전도 다 하시는 분들도 아, 많고 맞아요. 네, 그럼 네. 이제 장코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들은 제가 생각할 때
중증에 가까우신 분들이라고 네. 생각하는데 그분이 9,000명은 아니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럼 이제 일주일 전에 뭐 빨라야 뭐 요즘에는 직콜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시간 하고 할 수 없고 30분 예약 다니면 제가 생각할 때는 몸이 되게 불편해서 어쩔 수 없이 장콜을 이용을 하는 건데 내가 10시에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9시 반이나 9시 거를 타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 어딘가에서 네. 내가 몸을 제대로 못 움직이는데 아주 덥거나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뭐 어떻게 기다리나요? 그러니까요. 참 난감할 때가 많아요. 그렇다고 또 안 탈 수도 없고. 그러게요. 네. 누락도 자주 되고. 네. 점심시간에는 아예 또 운행이 네? 안 되고. 점심시간이요? 네. 돌아가 안 돼요. 은행도 점심시간에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밥을 제일 힘든 먹고 게 딱 12시에 일이 끝나면 저 같은 경우는 택시를 타고 집에 오고 싶은데 1시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운전기사님들께서 그분들이 그냥 그분들 의지로 우리들 입장 힘드니까 점심시간 아껴가면서 태워다 주시고 그러시는 분도 있으세요. 아, 그러면 이제 네. 10년이나 됐고, 뭐, 네. 이용하다 보면, 나름대로 그 17분의 기사분들이 자주 바뀌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안면도 있고, 네. 친하기는 하겠네요. 기사님들하고는 거의 다 잘 지내요. 아, 기사님들은 되게 정말 친절하시고. 정말 친절하시고 지금까지 뭐 큰 문제는 없었는데 우리 대표님들 담당자들이 항상 저희들 힘들게 했어요. 그러면 점심시간에 운영이 안 되는 건 회사 운영 규정상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뭐 기사님들의 어떤 불편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아니 그 근로 시간이 있잖아요. 뭐 노동법에 뭐 걸려서 안 된다 뭐 하면서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4시간 일하고 1시간 쉬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이 사람도 쉬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네만 뭐 중요하냐, 뭐 이런 식으로 그 담당자가 저희한테 저희가 뭐 그런 뜻을 한 건 아니거든요. 예, 저는 퇴근 시간도 앞당겨서 보니까 8시에서 5시 근무라 4시면 거의 콜을 끝내는 상황 같아요. 그런데 시간은 원래 8시부터 저녁 9시로 9시까지. 늘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일반 노동하고 상관없고 시에서 지원까지 받고 또 특수한 장애인 택시기 때문에 일반 노동법하고는 좀 차별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법을 잘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거에 예외는 있잖아요. 네. 그렇게 다 짜주려면 그냥 택시 회사를 하지 장애인 택시 회사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알아봐야겠네. 이게 예외 업종인지. 그러니까 이게 일반 예외 근로 업종인지 기준에 하나? 그러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시간을 9시로 뭐하러 늘려놓은 건지 4시 이후에 콜도 잘 안 되면 아니 참 그 전에 6시까지고 9시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저녁에 6시에서 9시 사이에 이용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1년 동안? 그럼요, 자주 하죠. 아. 근데 9시까지 이용 못 하고요. 예. 9시까지가 그분들 퇴근 시간이라서 저희는 8시까지 타야 돼요. 예약은 8시까지 네. 돌아가는 네, 시간이 그런데 이제 기사님들 또 있으니 특별히 배를 하셔서 돌아가는 8시 시간이 반에도 있으니까. 태워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미안하죠, 저희가. 왜냐하면 퇴근 시간을 뺏는 것 같아서 되게 미안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 그분 퇴근 시간이 9시까지지 우리가 이용 시간이 9시까지는 아닌 거네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명확하게 안내를 잘 해달라고 회장님한테 말씀 몇 번 드렸거든요. 그렇게 하면 저희 헛갈린다. 9시까지 탈 수 있다고 저기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면 뭐 8시 반까지만 네, 네, 예약을 네. 받습니다. 네, 그 뭐. 안내 문자를 그렇게 몇 번이 왔어요. 근데 시정이 안 되는 거예요. 문구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속상했었어요. 8시 반까지 콜이 마감이면 들어오는 시간이잖아요. 외출했다가 들어오는 시간. 그러면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은 그 이전 8시. 8시까지밖에 안 된다는 거죠. 맞아요. 뭐 그거는 그래도 어쩔 수 없다. 그럼 이제 그 안내 문구라도 좀 자세히 이러니까 말이 9시지만 우리도 나갔다 들어오는 시간이니까 예약은 뭐 8시까지만 받습니다. 그게 자세한 안내가 없었다는 말씀이죠. 없었고요. 잘 모르니까. 그것도 금요일까지만 예약 전화 받으니까 전화는 금요일까지만 하세요. 아주 그런 문자를 자꾸 보내시더라고요. 네. 아, 그래서 아까 24시간 운영을 말씀하신 거구나. 그렇죠. 네. 뭐 9시까지면 그럼 8시까지 전화는 잘 되긴 해요? 저녁 8시. 예. 전화 이제 자체는 착신되면서부터. 네네. 착신도 이것도 그분들이 자꾸 안 해줬어요. 시청에서도 그렇고 이 장구조 회장님도 시에서 허락을 안 해서 안 된다 하시길래. 착신이 안 되면 네. 전화를 못 받으면 예약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시간 늘어난 게 말이 의미가 안 되는 없잖아요. 거잖아요, 선생님. 그래서 참, 네, 그랬어요. 자, 그리고 또, 여기 한 가지 또 있는데, 신용카드 안 되나요? 네, 안 돼요. 요즘에 택시 다 신용카드 되던데, 이 차가 조금 예전에 마련해 놓은 차라 그거 뭐, 그 기계 같은 게, 안 돼 그건 있나? 기계만 따로 그냥
옵션으로 달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가 안 될 것 예산에서 뭐 같은데. 17대니까 요즘엔 신용카드 없으면 안 되잖아요. 네. 누가 얼마나 현금을 많이 들고 다녀. 특히나 장애인 500원, 1000원도 편의점 가서 네, 신용카드를 맞아요. 쓰는 세상인데. 저희들은 손으로 돈을 이렇게 내주고 받고 이게 굉장히 불편해요. 그렇죠. 이게 훨씬 쉽죠. 네, 막 밑에다 흘리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근데 카드만 딱 다른 도시는 카드 다 되거든요. 아, 네. 그리고 여기 하나 보니까 그게 있네요. 제가 일반적인 법은 잘 모르는데 우리가 이렇게 길을 나설 때 내 친구랑 집에 같이 있다가 내가 어디를 가야 돼. 그럼 이제 택시를 딱 잡잖아요. 그럼 친구랑 둘이 타서 같이 타가지고 네, 같은 네. 데서 내릴 때 그거는 합승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그냥 동승이죠. 그렇죠, 동승이죠. 요금 한 번 동행이니까. 내죠. 동행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택시는 안 그런다면서요. 네. 왜요? 예약된 사람만 타야 된다고. 자, 예약된 사람만 예약할 때 그러면 누구 왜 1인 꼭 뭐 그런 거 붙여야 되나요? 뭐 그런 것도 있냐? 아니면 무조건 한 사람만인가요? 그거 지금 군사는 그런 거 자체가 없는데 다른 뭐 전주 같은 데는 거기는 이렇게 있어요. 누구 왜 한 명 이렇게 탄다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약할 때 이렇게 명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니, 내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둘이서 같이, 장애인 두 분이서 같이, 네, 같은 집에서 식사를 나와서. 했어. 식사를 하고 식사를 했어. 나왔는데, 어. 한 분이 콜을 했어. 응. 근데 콜 한 분만 타고 같이 못 식사했던 탄다는 장애인은 안 태워준다는 거예요. 못 탄다는 거예요? 예, 탈 수가 없대요. 왜, 이해가 왜- 되십니까? 그 보험 때문에 안 된다고 들었어요. 보험은 종합보험이면 다 탈 수 있는 건데 왜 그게 안 된다는 모르겠어요. 거죠? 왜 그런지. 아무튼 보험 때문에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거는 제가 법을 잘 몰라서 되게 설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은 좀 답변을 바랍니다. 요금제 개선은 어떤 의미인가요? 전주를 예를 들면요. 예. 전주는 기본료가 일단 1,500원인데 100km당 우리가 100원씩 지금 올라가요. 네. 일반 택시가 3,000원이 그렇죠. 기본 그 정도 그러니까. 되니까. 네네. 그리고 전주, 이제 군산에서 전주까지 왕복을 하면요. 군산은 택시 요금이 얼마 나오냐면 일반 택시의 50%니까 5만 원 가까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전주 콜택시를 불러서 타면 12,000원. 엄청난 차이죠. 왜 그렇게 차이가 나나요? 그러니까 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지원비의 차이 아닐까요? 시 예산. 시 예산의 차이? 이것도 좀 어떤 동일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확인이 좀 필요할 것 너무 차이가 같은데요. 많이 나서. 그래도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면 무슨 전주는 택시도 많을 텐데 만약에 17대인데 뭐 4억 7천이다. 그러면 전주는 장애인 택시가 몇 대인지는 모르지만 인구가 많으니까 물론 17대보단 많겠죠. 40대가 넘어요. 40대가 넘으면 일단 택시도 2배가 넘어요. 그러면 예산비도 2배가 넘으면 똑같은 상황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예산비가 거기가 막 10억이다 쳐요. 그러면 10억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고 무슨 예산비가 거기가 30억, 40억은 돼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12,000원하고 5만 원이면. 그러니까 왜 그런지 정말 궁금해요. 그것도 궁금하네요. 네, 네, 네. 그 대당 운영비는 지자체마다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아마 그런 차이인 것 그러기는 같아요. 하지만 대당 운영비는 당연히 다르지만 뭐 여기하고 지금 무슨 서울하고도 아니고 전주면 바로 옆 동네인데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당 운영비가 10,000원인데 거기가 10만 원이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게 차이 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 전주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하시고요. 다른 뭐 군산, 김제, 익산 이런 도시들은 다 지체 장애인협회 단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이가 하는 있어요. 그 관내 그 위탁 업체가 틀린 거군요. 네네. 그게 좀 차이예요. 그러면 그것도 좀 아까 말한 것처럼 사단법인도 아니고 사회복지 뭐 시설도 아닌 개인 시설이니까 군산의 그 협약 맺는 규칙이나 저기 조서 그 내용이 이게 타도시하고 뭐 틀린지 어쩐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솔직히 이래야 되는데 이러지 않았는데 눈 감았는지도 사실은 모르는 거라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알 수가 없으니까 서류상으로. 네. 그리고 뭐 2개 중에서 2개 중에서 밖에 없고 뭐 여러 개가 입찰한 것도 아니었고 어쨌든 그 그게 맞네요. 비용을 내는데 네. 타 시도보다 우리가 많이 내는 것 같다. 그렇지만 거기서 무슨 부조리가 있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정확한 건 모르니까. 우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많이 부담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만 확인할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전주가 한 40여 대 된다고는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건 대수가 아니라 아까처럼 이렇게 금액이나 그
그게 많이 틀릴 때는 예산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예산을 거기는 많이 편성해 주나. 예산의 문제는 아닌 거고 그러니까 예산이 이제 낮게 아이들 책정된 편의점을 아쉬움 뜯자면 이런 정도로 고민해야 할 것 거기는 같아요. 막 예산을 많이 주고 여기는 좀 거기는 우리가 수급자 적지 무료예요. 않나. 수급자 무료. 아, 수급자 네. 무료? 수급장은 어느 도시나 무료 아니에요? 여기는 거긴 내요? 아니에요. 군산은 내요? 아니에요, 네요. 군산은 수급자 적용 안 되고요. 전주는 수급자 무료인데 예약한 수급자만 무료고요. 예약 안 하고 바로 콜로 탔을 때는 1,500원밖에 안 내요. 전주에서 군산을 가든 어디를 가든 전라북도 내에서는 1,500원. 우리 아니, 군산은 초수급자는 원래 모든 게 다 혜택이 돼야 되는 게 여기는 아니에요. 그게 그리고 적용이 장애인이면 더 2배로 혜택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혀 없어요. 우리 군산은 점점 더 특별하다. 궁금한 게 많아지네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뉴스에 그나마 나와서 지금 이렇게 콜택시 부분 하나만 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도 오늘 제목이 장애인의 소리니까 이 택시 부분 말고도 이제 회장님 나오셨으니까 이거 저거 뭐 되게 불편한 거나 조금 개선되었거나 뭐 알리고 싶은 것이 또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 그것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장애인 분과가 있어요. 네. 군산에 분과 활동을 하면서 장애인 그 예술제를 해요. 아, 1년 지금 올해 장애인 인권 영화죠. 영화 3회인가요? 그런데 군산에 인권 영화를 하면 영화제를 하면서 네. 그 장애인이 극장을 가서 볼 수가 없어요. 아, 지금은. 그 상영관 의자나 뭐나 예, 그런 예, 시스템. 예. 지금 현행 법으로는 제가 뭐 전문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 관람석의 제일 앞에가 장애인이 앉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앞에서 보면 굉장히 힘든데 목 이렇게 들고 봐야 돼서 예, 저도 몇 번 오히려 봤는데 일반인도 예, 힘든데. 볼 수가 없어서 이거를 시스템을 개선할 수도 없고 뜯어 고칠 수가 없잖아요. 아, 이미 지금. 만들어진 거는? 예, 군산에 이제 CGV하고 롯데 시설 자체를 예. 그래서 제가 문득 아울렛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롯데 시네마가 들어온 거 처음에 몰랐어요. 몰라서 나중에 알아봤더니 들어온 7개 관이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 아울렛 내에 롯데시네마 상영관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7개 관이 들어와서 어떻게 운영하는가 제가 좀 알아봤어요, 개인적으로. 롯데 건설과 롯데 시네마 계속 전화했는데 계속 현장 사무실만 알려주고 계속 그 연결이 안 돼서 담당 시청 직원하고 통화를 해서 좀 알아봐 줘라. 알아봤더니 이제 규정상에 어긋난 게 없어서 개선할 수 있게 힘들다. 그리고 이미 설계나 그런 게 끝나지 않았어요? 끝났죠. 끝났으면 분명히 시나 통과가 됐으니까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점을 아주 놓친 거죠. 장애인 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예, 말씀이신 거죠. 근데 지금 극장을 예로 들면 군산은 입장이 앞으로 해서 앞으로 퇴장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극장이요? 예. 그래서 지금 희망을 갖고 물어봤더니 7개 관이 전부 다 똑같은 시스템이라 지금 상황에서는 장애인이 휠체어 장애인이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시설할 때 중간에 리프트 기능이 있어가지고 중간에서도 관람할 수 있게 그렇게 시설을 준비를 한다고 하는 것 같던데 운행을 하고 최소한 그건 안 되더라도 입장과 퇴장이 같은 층에서 됐다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뒤에서 들어왔다 밑에서 내려가든지 아니면 뭐 위에서 들어왔다 뭐 뒤로 퇴장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1층에서 들어오고 1층으로 나가든지 뭐 뒷문으로 들어와서 뒷문으로 나가는 시스템의 그 상영관이면 최소한 들어가고 나오는 건 할 수 있으니까 꼭 맨 앞이 아니더라도 뭐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지금 그런 말씀이신 거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회원들과 영화를 볼 때는 직원이 안 와서 중간까지 참 저희가 휠체어를 타고 있지만 제 스스로 가서 하는 걸 원하지 누구 도움 받는 거는 제가 원했을 때 도움을 받는 걸 원하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저 또 저 궁금한 게 저 댓글 하나 알려드릴게요. 강매님이 주신 댓글인데요. 전주는 수급자도 무료, 완주는 반값, 군산만 할인 안 됨 하셨고 아까 비용 부담 있다고 했잖아요. 콜 부담. 이 부담 같은 경우에 지방의회 조례의 문제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지방의회 조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조례를 만드냐에 따라서 부담금이 작아질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고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께서 좀 들어와서 방송 좀 보시길이라고 써주셨는데 공감합니다.
그럼 제가 또 궁금한 게, 저는 맨날 제가 제일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말이 많아요. 제가 궁금한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관공서나 뭐 그런 데는, 제가 시청을 좀 출입을 잘 모범 시민이 못 때는 안 해가지고 모르겠는데, 그러면 영화관을 말씀을 하셨으니까, 영화관에 그럼 장애인 화장실 시설은 잘 되어 있나요? 처음엔 잘 돼 있죠, 어디든. 새로 건물을 지을 예, 때? 예, 예. 근데 이용 빈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거의 전국적인 현상일 거예요. 거길 거의 그 청소하시는 분들의 창고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기능에는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예, 사실 뭐 만들어 많이 놨죠. 이용을 예. 하면 고장 날 일은 없으니까. 근데 이제 거기 뭐 청소 뭐 비품이 들어가거나 이제 공간이 협소해지면 사용하기가 불편하신다는 거죠. 고장이 나서 사용하지 못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제 장애인분들이 아무래도 예전보다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관공서나 문화시설을 많이 이용하면 장애인 화장실을 찾게 되죠. 그럼 대부분이 잠겨 있거나, 아까 말씀한 것처럼 설치는 다 잘 돼 있는데 이용을 안 타 보니까 뭐 그러면 창고 자연스럽게 개념으로? 창고로 많이 써요. 설치 잘 안 돼 있어요. 안 된 것도 있는데 작아요. 예. 그러니까 사이즈가- 공간이 조금은 커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옛날 그 편의시설 증지법이 수동 휠체어 기준으로 돼 있어요. 수동. 네, 지금 네, 전동으로 네. 많이 됐습니다. 전동으로 지금 많이 그러면 바뀌고 전동 있어요. 휠체어가 수동보다 조금 자리를 많이 차지하죠. 네, 많이 차지하고 이게 회전 반경이 넓어가지고 훨씬 더 넓어야 돼요. 예, 그 지금 사이즈로 가면 혼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볼일을 볼 수가 없어요. 삥 돌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만들어 놓은 시설까지 뭐 어떻게 바꿔라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새로 지을 때는 뭐 그런 규약도 필요하고 그런 거에 설계 도면에 들어가겠죠. 네, 들어가는데 또 그 안에 있는 부속물 설치를 좀 잘 효율적으로 하셔야지 그 넓은 공간을 잘 쓸 수가 있는데 그거를 좀 잘 못 해주셔가지고 공간은 넓은데 저희들이 쓰기 불편한 경우도 많죠. 네. 이건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장애인들이 그러니까 뭐 이야기할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관공시설이나 뭔가가 꼭 필요한 부분은 앞으로 추가되는 그 장애인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감수를 좀 받아야 맞아요. 네. 뭔가 모르는 부분은 네. 물어봐야 되고. 그러면 저 또 궁금한 게 시청에 그러면 이런 거를 하고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혹시 어딘지 복지지원과 아니겠어요? 어디가 있나요? 이런 장애인분들의 처우나 이런 거를 알아주는 뭐 시청도 막 여러 과들이나 있고 뭐 시의원분들도 막 여러 무슨 부서에 속해 있잖아요. 혹시 그런 과 장애인 그 화장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화장실도 있고 장애- 이런 것들은 다 어디가 재활복지계고요. 그쪽으로 뭐 아니 민원을 넣든 뭐를 하든 어디로 어떻게 알아봐야 되고 어떤 시의원님이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는 거고. 이게 아까 그쪽으로 이야기했던 가야 것처럼 되는, 군산시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장애인 시설을 만들 때 기존의 규정에서 지금은 전동 휠체어를 많이 활용을 하니까 많이 쓰시니까 기존의 수동 휠체어의 규격이 아니라 전동 휠체어 규격으로 시설을 다시 재조정해야 한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금 이제 그렇게 되고 하고 있는데 제가 드린 말씀은 그 안에 부속물 설치를 또 잘해야 된다고요. 스위치 높이라든지 네, 뭐 변기의 위치, 세면대 위치에 따라서 공간은 넓은데도 불구하고 휠체어가 한 바퀴 들어올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런 것까지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더 좋다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영화관 뭐 있으면 또 다른 거는 지금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예. 장애인 주차장이 왜 넓어야 하는지 좀 그 알고 계세요? 문을 열 때 예. 완전히 개방을 해야 예, 예. 내리기 편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잘 알고 계시네요. 근데 제가 의외로 장애인 주차장을 왜 넓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는 당연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이게 정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정말 필요하구나.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타고 내리기가 일단 편하려면 문이 넓어야 되는 건 이제 그거는 상식 아닌가요? 휠체어를 내리거나 네. 목발을 집으신 분들이 내리기 위해서 예. 문을 완전히 열어야 하는데 그래서 넓거든요. 예. 근데 제가 접한 분들 중에 모르는 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인식이 필요하다. 관심도 이건 필요하고 성인 인식도 대상이 필요하다. 아니라 예. 어려서부터 그렇구나. 장애에 대한 이건 어떻게 보면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특권이 배려거든요. 작은 배려인데 그걸 비장애인분도 저도 많이 싸웠어요. 언어로도 싸우고 근데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 싸우는 게 한계가 있어요. 이 교육이 되지 않고서는 이건
정체될 수밖에 없어요. 제도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인식을 개선해요. 저부터라도 반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저희가 휠체어를 타다 보면 그 물이 빠지라고 그 건물 주변에 배수로. 예, 그 배수로가 그레이팅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게 이제 이게 이 정도 크기로 이렇게 배치가 돼 있는데 이게 앞바퀴가 걸려. 아, 배수로 위에 이렇게 깔려 있는 철판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아주 취약해요. 바퀴가 빠져서 가다가 그냥 인식하고 가면 좋은데 가다가 다른 데보다 가다 보면 그냥 앞으로 그냥 넘어져 버려요. 굴러버려요. 그게 장애인 휠체어 장애인뿐만 아니라 유모차나 목발 짚으신 분들도 다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퀴가 좀 좁아서 더 그런 예. 거죠. 근데 활동용 휠체어가 그런데 이게 저도 항상 다른 분들이 하는 말 중에 장애인이 편하면 모든 사람이 다 편하거든요. 그렇죠. 요구하는 거는 장애인만 요구해요. 임산부, 노약자분들은 그 요구를 많이 않잖아요. 그래서 왜 장애인분들 이렇게 투쟁적이고 막 전투적이냐. 근데 이거는 장애인의 편의시설과 배려는 저희가 구걸할 상태가 아니거든요. 권리죠, 권리. 당연한 건데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워요. 오히려 비장애인에 대한 역차별이다라고 하는 오해도 하고. 예, 그렇죠. 예, 그런 경우도 있죠. 좀 전에 말씀드린 콜택시 문제도 네. 이게 언론과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온 거지. 민원을 강하게 하지 않았다면 네, 안 했으면 이것도 그냥 묻고 갈 사항이었어요. 그런 분이 너무 아쉬워요. 아까 저희가 멘트하는 과정에 네. 일반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네, 아까 죄송합니다. 댓글에서 올라왔는데 장애인, 비장애인. 비장애인 정정하겠습니다. 사과하겠습니다. 대부분 일반인, 정상인 이렇게 많이 쓰세요. 이제 이렇게 습관이 네, 되고 그런데 나도 그게 모르게. 나빠서 그러는 건 아니고 몰라서 미처 그러시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려서 부터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은? 쉬는 시간 있을 것 같은데 인식 개선에 대해서. 회장님 하셨잖아요, 인식께서. 그래도 또 저는 하시니까. 인권에 그러니까 인권 인권 인식 개선 강의도 프리랜서로 하신다고. 네, 이제 좀 그런 일을 하고는 있는데 저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인권의 황금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권의 황금률. 우리가 인권에 있어서 황금같이 지켜야 될 게 있다면 다 각자 다르겠죠. 이거 뭐 정답을 여쭤보는 건 아니고. 어려운 걸 질문하시면 어떡해요? 어려운가요? 인권 많이 황금률. 많이 어려운데. 많이 어려워요. 간단하게 내가 하기 싫으면 너도 하기 싫다 시키지 마라 이런 거. 그렇죠. 네, 그건 간단한 건데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참 기본적인 권리인데. 그렇죠. 저가 생각하는 인권의 황금률은 내가 누리는 것들을 당신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비장애인들은 당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누리고 사는 것들을 저희들은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는 이런 현실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이제 갑자기 생각났어요. 네네. 지금 이렇게 어렵게 또 이렇게 맘먹은 것 중에 하나가 고소 때문에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 고소 당한 것 자체 가지고는 저희가 뭐 큰 문제 삼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고소를 하신 것도 그분의 권리니까요. 네.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대승적인 차원에서 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이건 뭐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이나 감정 이런 것들이 얽매는 게 아니라 일단은 제도가 바뀌어야 우리 장애인들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일단은 네. 이제 고소가 취하는 상태죠. 취하도 했고 취하하기 전에 뭐 화분을 보내서 화해를 사과도 하자, 일단은 사과도 하고 받았고. 하셨는데 제가 회장님께 그랬어요. 회장님 이건 사과할 문제가 아니에요. 저 회장님께 감정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좀 사람답게 살자고요. 나도 밤에 돌아다니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요. 저 아까 네.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또 한 가지 예로 저 이제 아이가 있어요. 예. 아이 있는 엄마들이 아기 때문에 많이 아프잖아요. 네. 한밤에 응급실을 실려가요. 어떻게 해요? 엄마 따라가야 되잖아요. 예. 근데 저희는 야간에 장애인 콜택시가 안 되니까 아이만 구급차에 다른 사람의 손에 붙들려서 보내요. 보호자를 다른 사람으로. 네, 애기 아빠가 없거나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뭐 앞집 언니가 따라간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럼 애기가 어떻게 하게요? 엄마 같이 가 하면서 막 울부짖어요. 뭐지? 앰뷸런스에는 같이 못 할 수는- 타요. 이걸 탈 수가 없어요, 구급차는. 휠체어를. 그럴 때 그런 심정들. 그리고 또 밤에 공연을 재밌게 보고 오다가 갑자기 신호등에서 휠체어가 섰어요. 전동 휠체어가. 전 이제 원래 전동을 타거든요.
그런데 야간은 24시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그래도 안 되는 거 알지만 전화했어요. 4년 전이니까 전화했어요. 어떻게 해요, 과장님, 저 지금 섰어요. 이게 고장났나 봐요. 신호등 한복판이에요. 무서워요. 그랬더니 과장님이 안 돼요. 우리 기사도 없고 차도 없고 우리 야간에 못 하잖아요.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분은 또 그분의 회사 규칙이나 뭐 그런 네, 게 있을 네. 테니까. 네, 그 자기 제가- 개인 소유의 차가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요? 저는 할 수 없이 119에 전화를 했어요. 119 왔어요. 오더니 사고 난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상황에 부르시면 어떡해요? 우리 119 차는 사고 났을 때 위급할 때 부르는 거지. 무슨 TV 보면 저한테- 고양이가 뭐 다쳐도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했어요. 부르더만. 선생님. 그래서 아니 선생님 하다못해 개나 고양이도 위급한 상황이면 달려와주던데 우리는 개나 고양이한테 못해요? 제가 그러면 신호등에 서 있다가 차에 치여야 오실 거예요? 막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그 당시 제가 그 소방관한테 민원을 또 제기했죠. 강력하게 항의를 이제 했죠. 모든 소방관분들이 그러시진 그러진 않을 않은데 테지만 저 이제 너무 비참하고 속상했어요. 너무 비참했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24시간은 돼야 돼요. 이거는 뭐 다른 이유가 없어요. 뭐 수요조사를 한다 이런 말도 들리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니까 야간을 얼마나 이용할 건지 이 말이 너무나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럼 수요가 많이 없으면 안 할 거예요? 그동안에 안 됐으니까 못한 거지. 뭐 전부 다 하겠습니다 하면은 뭐 17대 다 풀로 돌리실 건가 그럼? 그건 아니잖아요. 한 대만 돌려도 네, 저희가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네, 네. 응급으로 그렇죠. 돌아가면서 17대 중에 한 그렇죠. 대면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달에 뭐, 네. 뭐 두세 달에 두어 네, 번인데 네, 그 당직 선다는 느낌으로 좀 해주시면 안 되나?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조례도 모르고 네, 규칙도 네. 모르고 협정 사항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을 할 수가 없고 시청의 입장도 모르고 그 위탁업체의 입장도 모르니까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 시민의 입장, 비장애인, 장애인의 입장으로서 상식적으로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어쨌든 이거는- 고소는 취하했고 이제 TV의 영향인지 매체의 영향인지 뭐 민원의 승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감사도 들어갔다고 네, 하니까 그리고 이제 9년 동안 했던 거하고 바뀌어서 물론 당연히 좋아진 점도 분명히 있고 그렇죠. 개선된 점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선된 점이 많지 않으니까 지금 소리를 내신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또 하신 말씀 있으십니까? 그리고 처음부터 예. 17대는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예. 처음엔 4대로 시작했나요? 네, 네. 10년 전에는 4대로 시작해 점점 늘어난 거고 17대는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1, 2급 장애인은 200명당 한 대. 이게 또 이렇게 대수가 비율이 예. 있구나. 법적으로 그래서 맥심이 17급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전주는 뭐 40여 대가 된 거고 예, 예. 인구수가 예. 틀리니까. 장애인 수 대비. 근데 제가 200대당 한 대도 불합리해요, 이거는. 왜냐면은 중증 장애인들은 이게 거의 대중교통이나 다름이 없는데 너무 부족하죠. 200대당 한 대면은. 그잖아요. 이거 장애인, 비장애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비장애인들은 아무 뭐 탈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일단은 예. 부족은 그래 차 한 대 사는데 뭐 1, 200원도 아니고 예. 1, 200만 원도 아니고 부족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이 그 행동하는 거 뭐 저기 누락 안 되게 전화 네. 잘 받고 저기 예약 시간 좀 잘 타이트하게 돌려주시고 시간 조금 더 늘려서 잘 해주시고 운행만 잘해도 두어 대 이상 유지하는 네. 것만큼 더 효과가 있을 그럼요. 텐데 예.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아마 그 부분도 운행하는 데 있어서 운행비 아니면 인건비, 시간의 수당 이런 것 때문에 예산에 아마 그 귀하게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7천만 원이라는 그렇죠. 예산에 그 안에서 운영돼야 하기 때문에 운영돼야 그래서 되니까 분명히 그런 시청에서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고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좀 더 고민해 주시고 좀 더 예산 책정하는 데 있어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드네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장애인 분은 두 분은 어렵게 모셔가지고 설명을 들었지만 군산시의 입장이나 아니면 그 위탁 업체 그 사장님이나 관계자분의 입장도 모르고 그리고 이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사전 지식이 좀 부족해서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시청의 공무원이 어느 부서인지 정확히 그리고 그쪽을 또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시민을 대표하시는 시의원님이 어느 분이신지 어느 과인지를 제가 잘 모르고 있긴 한데요. 저희 방송을 보시고 그것들을 알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그쪽에 관계되신 분이 우리도 할 말이 있다.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아니면 이거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뭔가 말씀을 해주실 게 있으면 저희한테 좀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저희 시민의 소리는 우리 군산 시민이 누구나 알 권리 아니면 모르고 있는 거, 알고 싶은 거, 개선하고 싶은 거 그거를 항상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얼마든지 발벗고 그 부분을 방송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을 주세요.
그렇죠. 예. 오늘은 장애인 분들만 모시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예. 어쩌면 방송 자체가 편파적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잘못하면 이야기를 들을 수 저희가 있는데 모르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오늘 있으니까. 이야기한 거에 대한 반론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저희들에게 연락 주시면 자리를 만들고 같이 이야기 듣는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얘기해도 돼요? 감사합니다. 예. 군산에 저장버스가 지금 22대가 있어요. 저상버스가 뭐예요? 리프트가 장착된 버스. 네, 그 시내버스인데, 네, 시내버스인데 네. 리프트 장착돼 있는 거. 네, 지금 늘어나서 22대인데 그게 또 랜덤으로 돌아요. 딱 정해진 코스가 없고 번호도 이렇게 바뀌고 하니까 타기 전날 항상 전화를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네. 고정식으로 어디에서 어디에 뭐 몇 시에는 그 버스가 간다 뭐 그런 시간표가 없고. 없어요. 아, 바뀌어요. 시내버스가 막 운행하는데 그냥 같이 껴있는 거네요. 그냥 돈을. 근데 저희는 딱 저장버스밖에 못 하잖아요. 리프트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저장버스의 의미가. 운행 코스도 바뀐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나마- 모든 시내버스가 네. 배차가 맨날 바뀌잖아요. 네. 오늘은 이 노선도 떴다가 네. 저 노선도 떴다가. 근데 네. 이제 그러면서 그 버스가 똑같이 바뀌어버리면 랜덤이 돼버리면 이거의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지. 최소한 그 22대는 그 코스를 늘상 유지해야 그걸 유지할 거 아니에요. 뭐 몇 시에서 몇 시는 이 버스가 가고 몇 시에서 몇 시는 이 동네는 이 버스가 가고를 해야 장애인분들이 그렇죠. 네. 생각을 해서 조금 떨어진 네. 데는 약간 걸어서라도 그 버스를 탈 수 있는데 그렇죠. 한정거적 정도는 조금 휠체어 가더라도 그걸 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무작위로 낸담으로 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리프트가 있으나 없으나 언제 그 버스가 걸릴지를 모르는 맞아요. 거죠. 네, 일정 노선으로만 운행이 된다고 하면 그 다른 지역에서에 대한 반발도 크지 않겠어요? 22대니까 군산의 시내버스 커버가 노선이 몇 되나? 군데인지는 모르지만 22대니까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될지는 많이 모르겠는데. 노후가 돼 있고요. 리프트가 또 이렇게 작동을 안 해가지고 그냥 못 하고 그나마.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저희 댓글을 보니까요. 그 군산의 그 저상버스 문제를 알려드릴 수가 있다고 전화 인터뷰를 시켜주시면 알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 제 거 전화번호를요? 예, 지금 보고 계신가요? 이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광민 씨라고? 네. 예, 이분이 그 저상버스 문제를 알려드릴 수 있다고 그러네요. 네. 그러면 제가 전화번호를 가르쳐 드릴게요. 010-8640-8053입니다. 전화를 주시면 제가 전화를 받도록 할게요. 이제 전화 오기를 진짜 기다리는 보고요. 거기다가 전화번호를 좀 찍어주시겠어요? 예, 전화를 하실 수 있나? 그러니까 아니면 전화번호를 알면 저희가 걸 수도 있는데, 예, 전화번호를 좀 막 가르쳐 주시든지. 저상버스가 예, 아무리 많아도요. 예, 탈 수 없는 게 뭐냐면 예, 승강장과 예. 저상버스를 간격? 그게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탈 수가 없어요. 높이가 틀리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승강기 이제 버스가 들어와가지고 그 승강기에 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소리가 지금 조금 잘 안 들려서. 예, 잠깐만요. 예, 이거 소리 좀 어떻게 해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지금 하고 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예, 지금 전화 거신 분이 실례지만 어떻게 되시죠? 소개를 좀 저는 해주세요. 신지선 씨의 활동보도인이고요. 네? 지금 나와 계신 게스트분 신지선 씨의 활동보도인이고요. 네. 예, 강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광민 씨.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여기 댓글에서 그 예. 버스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개인적으로나 여기 같이 좀 하신 분들이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는데. 예. 제가 신지선 씨 죄송합니다. 시외로 이동하실 때마다 네. 제가 주로 그 버스 회사랑 연락을 해가지고 예. 그 스케줄을 잡고 이러거든요. 군산에서요, 지금? 예. 예. 그 시내버스가 지금 24대가 있고요. 예.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네. 그 시내버스 회사가 군산역에 가고 우성역에 두 군데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저상버스가 운영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거의 다 고장 차량입니다. 고장이요? 예, 리프트가 깔리지가 않아요. 아, 그러니까 바닥에 펼쳐지지 리프트가 않아요. 됐다는 버스로 출고는 됐으나 실제로 예. 리프트가 작동은 잘 안 된다고요? 하도 차량이 오래돼가지고 음. 작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을 넣으니까 예. 그거를 나무 합판으로 된 네. 그 일반 깔판을 예. 차량에 비치를 하고 다니고 네. 예, 그러고 있고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면 그 나무 깔판은 그 장애인분들이 타실 때 누가 그걸 대주나요? 기사님이 일단 해주시긴 해요? 기사분들이 대주시는데 네. 어떤 분은 하기 싫어서 네. 그냥 저희를 보고도 외면하고 그냥 가기도 하십니다.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버스 회사에 연락하면 네. 다시 또 차량을 되돌리고요. 그럼 이제 아까 말씀하신 중에 심지선 씨가 그게 랜덤으로 돌기 때문에 예. 뭐 어떻게 탈수를 이용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그것도 민원에 넣어보셨나요? 예, 그것도 그 시청에다가 네. 넣습니다만 네. 그게 버스 노선 순환제여가지고 네. 그게 안 됩니다. 군산에 버스가 수만 대예요? 예, 그러니까 1번 버스가 순환되니까. 랜덤이 되지 않으려면 모든 차 자체가 저상버스가 되지 않는 한 랜덤이라고 하는 한계에서 벗어날 수 그 없다. 다음에는 33번을 돌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네.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진짜로 의미가 없는 거네요. 모든 없으니까 버스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버스가 그게 장착되지 않는 한 예. 아무 의미가 없는 거네. 죄수가 좋아야 되는 거네요, 말 그대로. 그렇죠. 근데 그것 저희가 또한 또 지금 낙후돼가지고 예. 작동도 잘 안 되고. 예. 저희가 이런 총체적인 문제를 네. 시청에 민원 넣고 네. 그다음에 뭐 버스 회사에 연락하고 네. 했는데 돌아오는 답은 네. 그러면 장코를 타세요. 왜 우리 거 타세요? 그러면 장코를 타세요. 이겁니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 제가 민원 낼 당시에는 네. 오후 6시까지밖에 네. 장콜이 운행이 안 됐는데 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시내나 군산역이나 네. 이런 데 이동을 할 때는 네. 저상버스 탈 수밖에 없습니다. 음. 그것을 이야기했더니 그것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버스는 장콜로, 장콜은 119로 계속 악순환이네요? 그렇죠. 아, 그거를 그 여객회사 그 경리과장이 네. 저한테 욕설을 퍼부으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근데 이분이 네. 이분도 3급 장애인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상하네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민원을 넣어도 그 여객회사는 그냥 뭐 한기를 듣고 한기를 흘리고 그러고 그분은 차량은 버스 계속 안 타셔도 될 만큼의 장애를 가지셨나 보다. 뭐 혼자 운전도 하실 수 있고. 군산역이 아시다시피 시 외곽이라 네. 그러니까 장애인 콜택시로도 요금이 꽤 나옵니다. 네. 소동에서 네. 군산역까지 가시면요 네. 거의 한 10,000원 또 나옵니다. 네. 근데 버스는 1,300원입니다. 그죠. 종점이죠. 그 역, 예. 거기가. 그러니까 1,300원이니까 경제적으로 어떤 거 타시겠습니까? 별로 한 20-30분 차이밖에 안 납니다. 네. 그럴 바에 장애인은 시외 버스나 고속버스는 타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군산역에 들어오는 기차 중에도 무궁화호밖에 탈 수 없기 때문에 네. 군산역은 가야 됩니다. 네. 시외로 나가려면. 네. 근데 이렇게 우리 거 타지 말라 해버리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고 하도 저희가 민원을 넣으니까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내구 연한 다 된 저상버스는 폐차를 시키고 새로 저상버스 도입하는데 장애인이 타지 못하는 저상버스를 도입해버립니다. 아니, 장애인이 탈 수 없는
버스는 뭔가요, 그럼? 버스에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이요? 예. 그 우성역이나 군산역의 차량 보시면은 네. 지금 그 많이 있는데 버스에 저상 버스긴 해요. 근데 2개씩 계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계단이 있으면? 그러니까 유모차와 수동휠체어는 제끼고 탈 수 있는데 아, 전동 휠체어는 안 돼요, 그럼? 전동휠체어는 못하게 아예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근데 갈수록 전동 휠체어가 많아지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서도 그 저상 버스도 저상 버스이기 때문에 도청에서 보조금을 받습니다. 아, 그게 문제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 지금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그러면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그랬으면 새로 바뀐 그 버스는 혹시 타보셨어요? 못하죠. 그러면 그 전에 버스는 한번 타보셨어요? 네, 그 버스는 가끔 타요. 요즘 야간에 안 되니까, 장콜이 안 되니까. 아, 그럼 이제 전화 시간 알아봐가지고. 네, 네, 네. 그 버스 타면 기사님이 내려서 깔판 깔아주면 타고 네, 어떨 때 기능이 안 제가 되니까. 보면 리프트가 작동이 돼. 엊그저께도 탔는데 잘 나오더라고 리프트가 진짜. 근데 되게 기분 좋고 막 완전히 행복해요. 근데 이제 바뀐 버스는 전동이라 못 타시고. 네, 그거 너무 황당했어요. 아니 바뀌면 전동, 수동 다 될 수 있는 것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새로 나오는 버스라면 모든 게 다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니면 뭐 그러면은 전동 되는 거는 수동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전동, 수동이 되면은 다 되는 그렇죠. 거예요. 전동이 되면 다 되는 거죠. 네, 이게 그렇죠. 그 부등호 관계로 따질 그럼- 때. 그런 것 같은데 아까 화장실 문제처럼 수동 기준으로 저상 버스를 만들고 이 버스를 운행해도 일정 뭐 규정 같은 거 뭐 차 전체 대수 중에 몇 배는 저상 버스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규정에는 부합하니까 편법적으로 그렇게 운행하는 그 규정만큼만. 그렇게 하는 것 같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할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나오신 김에 이 시청이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이제 시청이나 이 뭐 아니면 시의원님이나 시청에 계신 공무원 중에서 이 장애인 이 분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나 그분들한테 다시 한번 부탁하거나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분씩 간단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죠. 먼저 네, 회장님부터. 네. 첫 번째 대두됐던 콜택시 문제거든요. 공고를 내서 그 위탁을 했으면 최소한의 관리 감독을 좀 했으면 이 사태까지 안 올 거라고 봐요. 철저한. 예. 그 민원을 분명히 시에도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왜 무과를 했는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조사를 잘해서 개선 당연히 돼야 하는 거고 정말 장애인은 그 수혜 대상이 아니라 같이 가는 동반자로 살았으면 좋겠고요. 최소한 지금 얘기가 길을 수도 있지만 편의시설에 군산이 항상 외치는 게 관광도시로 외치잖아요. 장애인분들이 와서 과연 이 시설을 이용하고 편하게 갈 수 있을까? 너무 많은 부분이 개선돼야지만 하나씩 고쳐가면서 물론 예산이 동반되겠죠. 하지만 그 시정 예산에 극히 일부분만 투자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이 불편하면 비장애인 모든 분이 편합니다. 그걸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그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같이 이 장애가 몸이 불편한 것도 장애지만 어차피 나이를 들으면 다 장애가 돼요. 그렇죠. 예. 지팡이 하나 쥐는 것도 장애예요. 이런 거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장애인을 특권의 대상이 아니라 같이 하고 했으면 저와 모두 소통이 중요한 것 같아요. 소통하면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 같은데 제가 노인복지 사업을 하잖아요. 맞아요. 누구나 다 노인은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나이 먹으면 장애인이 될 수 있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심 선생님도 마지막으로 해도 되죠. 저는 이제 이 문제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는 이 모든 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시에서 운영해 주길 바라고 있어요. 그래야지만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이렇게 않고요. 지금 개인 네네. 시설 말고
위탁하는 거 원치 않고 직영을 자체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이 복지라는 것은 어떤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마인드의 문제인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안 되는 이유 10가지가 있어도 되는 이유 한 가지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거고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되는 이유 10가지가 있어도 안 되는 이유 한 가지를 가지고도 안 하는 게 맞아요. 공무원이 이번에 제가 시청 하항의 방문을 갔을 때 뭐라고 하시냐면 뭐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자꾸 그 말만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속상했어요. 법보다 우선이 인권이라고 보거든요.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똑같이 그냥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으면 저희가 이런 대우를 안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우리 회장님 말씀처럼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정말 올바로 섰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 선생님도 아까 하시던 말씀 뭐 노인 복지하시는 분이시니까 아까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어쨌든 군산시청에 있는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신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다만 한 번 더 고민하고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저도 방송하기 전에는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도 못 해봤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뉴스 2개 보면서도 깜짝 놀랐고 아 내가 사는 군산이 그랬나 정말 놀란 것도 많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무것도 제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얘기를 들으면서 법적인 문제든 생활적인 문제든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문제든 너무 반성이 많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청에 관계되는 그 공무원이나 담당자나 뭐 그런 분들 저희 방송을 보시고 혹시 잘못 저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알고 있지만 미흡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거나 뭐 그러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 시민의 소리는 언제나 시민들의 편에서 시민들이 하고자 하는 말 어디다 하소연할 때 없을 때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일단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같이 알아가는 과정이고요. 부족하지만 오늘 많이 반성을 한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만. 네, 공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아니죠. 정말 위로가 많이 됐고요. 저도 모르는 걸 너무 많이 알게 돼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반성하고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우리 수고 모두 많으셨습니다. 반성하고 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시민의 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